예, 안녕하세요. 키워드 행정학 하프 모의고사 오해입니다. 자, 1번 보니까 전통적 구조잖아. 이 관료제잖아. 항상 그래서 행정학은 이론을 아는 거하고 문제를 접근하는 거하고 약간 구별하셔야 돼요. 내가 이론을 완벽하게 알아도 문제가 안 풀릴 수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접근 방법이 약간 달라서 그러는데 사회과학은 비교과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이 나왔을 땐 자동 누가 나와야 돼? 현대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전통은 미리 정해져 있다고 해서 기계구조라고 그러고요. 현대는 정해진 게 없어요. 해가면서 내구조 만들어가다 보니까 유기구조라고 그래요. 또 이 전통구조에 가장 가까운 게 기능구조야. 부서를 기능별로 만드는 거야. A 부서는 A 기능만, B 부서는 B 기능만 이런 식으로. 여기 기능구조고 반면에 사업구조라고 있어. 팀장한테 요 기능을 다 주는 거야. A, B, C, D를 다 준 다음에 팀장들한테 재량 주겠죠. 대신 성과 내야 돼, 안 내야 돼? 여기 이제 사업 구조가 돼요. 이 두 가지 겹쳐져 있는 게 뭐가 돼? 매트릭스 구조가 돼요. 됐지? 자, 보니까 기능 구조는 틀렸죠. 각 기능 조정이 사업부서 내가 아니라 기능의 조정이 봐. 요 A에는 A만 있고 B에는 B만 있고 C에는 C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 기능이 분리돼 있어요. 근데 반면 사업부서는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기 때문에 요 부서 내 조정이 되잖아. 그래서 사업부서 내에서 각 기능 간 조정이 되는 것은 요 기능 간으로 부서를 묶어놓은 사업 구조예요. 이건 틀렸죠. 그다음 매트릭스는 여기 겹쳐 있는 거 기능 구조를 기반으로 사업 구조를 만들다 보니까 기능의 장애 명령도 들어야 되고 사업 부서 장애 명을 들어야 되겠죠. 뭐가 틀렸다는가? 이중 권한이니까 단일 권한이 틀렸겠죠. 그렇지. 그 다음 맞았어. 급변하고 불완전한 이건 맞는데 요 단일 권한이 틀렸죠. 그다음 수평 구조는 사업 구조는 그래도 A는 A만 하고 B는 B만 하고 C는 C만 해요. 그지 야구팀처럼. 근데 사업 구조 그 수평 구조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한 사람이 A도 하고 B도 하고 C도 해버려. 얘도 마찬가지야. 다기능이야, 다기능. 이러다 보니까 축구팀처럼 어떤 역할이 주어져 있겠지만 그게 명확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막 조정해 가겠죠. 됐지? 그래서 수평 구조는 그래서 특정한 업무 과정에 일하는 팀을 개인을 팀으로 모아갖고 그다음에 협력이 잘 되겠지. 그렇지? 답은 그럼 3번이네요. 옳은 거니까 잘못 체크되었네. 이거는 네트워크죠. 하이퍼텍스트는 뭐다? 이 중간 관리자가 관료제가 만든 어떤 지식, 그 탈관료제가 만든 지식을 정리해가지고 관료제가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반면 핵심은 내가 하고 나머지는 계약으로 하겠다는 건 이거는 네트워크 구조입니다. 옳은 거 찾는 거니까 답이 3번이 옳습니다. 자, 2번입니다. 분권화, 집권화 요인도 이거 많이 틀려요. 이거 할 때 조심할 게 뭐다? 절대로 기계 구조, 유기 구조를 바꾸지 않아야 돼요. 기계일 때는 집권이고 유기일 때는 분권이겠지만 그거는 거기만 들어가야 되고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상황에 맞게 문장에 맞게 해석하는 거지. 이런 상황이니까 기계일 거니까 집권일 것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자, 1번 조심해야 돼요. 기술과 환경의 변화가 역동적이라는 건 위기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꾸 변한다는 의미예요. 자꾸 변하니까 바로바로 반응하기 위해서는 윗사람한테 명령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바로바로 반응해야 된단 말이야. 그때는 분권이 맞습니다. 반면에 이게 위기라면 집권이에요. 근데 이거는 보통 이렇게 나왔을 때 위기라고 나온 게 아니라 상황이 자꾸 변하니까 그지? 실무자들은 재량 준 다음에 그 친구들이 반응하게 만들어 주겠죠. 그다음에 정보 기술이 발달한다는 것은 전부 다 개인들이 지식을 만드는 거야. 이걸 공유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래버리면 윗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실무자가 서로 공유해야 되잖아. 그때 뭐가 맞다는가? 분권이 맞아요. 그렇지? 반면에 규모가 확대되었다. 그럼 한 사람 다 못합니다. 그러니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소규모 조직이라면 사장이 다 하겠지만 대규모일 때는 다 못할 거니까 본부장 만들어 내려갈 거거든요. 이건 분권화 맞죠? 근데 뭐가 틀렸다? 이건 맞는데 이래 버리면 분리돼요. 결정 기능은 본부가 할 거고 집행 기능은 사업부서가 하거든요. 그래서 뭐가 틀리냐면 결정 기능은 되게 집권화되고 요 집행 기능이 뭐가 돼? 분권화돼요. 이게 바뀌었다. 이거 좀 어려운 문제였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봤던 거는 규모 커졌을 땐 분권이다만 봤지만 규모 커졌을 때 전략적 방향을 누가 잡는다? 위에서 잡을 거니까 결정은 집권이에요. 다음에 실행 기능이 내려옵니다. 그렇지? 또 역사가 길었을 때 그다음에 역사 신설일 때는 정해진 게 없다 보니까 최고 책임자가 정해줘야 돼요. 근데 역사가 길었을 때는 좀 더 안정화돼 있기 때문에 권한 내려갈 수 있겠죠. 이것도 조심해야 돼. 역사 기니까 안정이니까 정해진 거니까 기계 구조일 거야. 이렇게 많이 판단하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대규모 반대말은 뭐야? 신설 조직이다 보니까 그지? 역사가 길거나 대규모일 때는 어때? 역사가 길어버리면 느 정도 매뉴얼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위에 정해줄 필요 없이 요 실무자들은 재량 줘도 돼요. 근데 신설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다 정해진 게 없다 보니까 최고 책임자 다 해줘야 돼요. 분권 맞고요.
자, 역사 신설일 때 집권 맞고 대규모일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권이 될 겁니다. 근데 대규모일 때 조심할 게 뭐다? 결정은 대개 위에서 할 거니까 집권화 될 거고 요 집행 기능이 뭐가 된다? 분권화 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3번입니다. 자, 우리 금평은 조심할 게 딴 건 전부 다 6급과 5급인데 금평만 4급과 5급을 갈라지죠. 그리고 5급은 근무 성적 평가 1년에 한 번 할 거고요. 4급 이상은 성과 계약이 1년에 한 번 할 거고요. 반드시 성과 면담을 해야 되지만 3번 이상 해라. 이런 횟수 제한 없습니다. 이건 틀렸어요. 이거. 성과 면담 반드시 실시해야 돼. 이건 맞는데 3번이란 이 제약 때문에 틀렸네요. 그다음에 원래는 옛날에는 실적이 있고 능력이 있고 태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태도는 추가사항이에요. 장관이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제일 주관적이다 보니까 태도가 선택으로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즉시 공개, 10일이란 기간인 게 아니라 즉시 공개고 요청시 공개가 아니라 그냥 공개예요. 이게 틀렸고요. 그다음에 근평은 1년에 2번 하는 게 원칙이에요. 됐지? 경력 평정은 승진 후보자 갈 겁니다. 승진할 때. 됐지? 그래서 1년 1회 이거 틀렸네요. 자, 4번입니다. 대표 관료제 라이벌이 누구다? 실적주의, 실적주의. 얘가 역관주에 비교될 일은 없어요. 이걸 제일 먼저 말한 사람이 킹슬리고 44년도였고 그땐 단순하게 구성만 대표했어요. 됐지? 자, 이걸 나라마다 다른 말 하는데 미군 적극적 행동이라고 그래. 왜? 기존의 문제점을 시정해서 고쳐달라는 겁니다. 과거의 문제점도 시정해 달라는 거라는 표현 내에서 어퍼머티브 액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건 맞았고요. 그다음에 평등 고용 맞습니다. 이것도. 영어도 좀 외워두시고요. 반면 선거로 뽑자는 게 아니에요. 선거로 하자는 게 아니라 할당하자는 거지. 또 고급 관료만 구성하자는 게 아니라 모든 계층에 다 배열하자는 거니까 이것도 틀렸고요. 오히려 대표 관리제는 고급도 있겠지만은 우리나라 현실을 본다면 어디 있어? 저소득인이 뭐 전부 다 지역이라든지 장애인 같은 것들 전부 다 밑에 있잖아요. 사급자도 있어. 그러니까 물론 지역 그 고급 공무원의 지역 할당제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고급에 단정할 수는 없어요. 선거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답은 그래서 몇 번이 맞다? 4번이 틀렸습니다. 이거. 네, 5번입니다. 공무원법에 직위해제 사유가 있는데 요거하고 라이벌이 직권면직이나 당연퇴직이에요. 당연퇴직은 어떤 사유가 정해지면 자동 나가야 되는 거야. 사실행위니까 이건 소송이 안 됩니다. 소청이 안 돼. 다음에 직위해제는 뭐 잘린 건 아니에요. 다만 일이 없는 것뿐이야. 왜 일을 주지 않았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능력이 없거나 비윤리적이어서 그래요. 다음 이거와 라이벌이 직권면직인데 이건 처분에 잘라버리는 거잖아. 그래서 이 직위해제 사유를 좀 외워두는 게 편해. 직권면직 사유 7개나 되기 때문에 외우지 말고 차라리 직위해제 사유 5개가 훨씬 나을 겁니다. 자, 첫 번째 1번은 틀렸죠. 이거는 직위해제가 아니라 직권면직이에요. 자, 전직을 하겠다는 건 내 일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딴 데 넘어가 들어가겠다는 거거든. 의욕이 없죠. 3번 이상 떨어졌다는 건 능력도 없단 말이야. 이때는 직권 면직될 수 있어요. 그렇지? 반면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은 중징계야. 조직 내 상당히 심각한 해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큰 징계벌 받을 건데 그때는 이제 일을 맺기 좀 그렇겠지. 예, 그때 직위 해제래요. 그치? 그다음에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건 이건 형사 처벌 지금 그 재판 중이라는 소리잖아. 이런 분들한테도 일을 맡기 좀 그렇겠지. 그때는 뭐 한다는 거야? 직위를 해제합니다. 아직 유죄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직위를 해제했다가 물론 유죄가 됐을 때는 면직되겠지만요. 그다음에 조심해. 일반 공무원만 들어가요. 일반 공무원 적격 심사 받는다는 거는 2년간 근평이 최하위, 1년간 무보직이거나 또는 1년간 최하위 플러스 6개월간 무보직이에요. 이런 분 능력이 없다는 소리거든요. 그때는 뭐 될 수 있다? 직위 해제될 수 있고, 직위 해제할 수 있고, 직위 해제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적격 심사 받아야 되고. 조심할 건 이 적격 심사는 모든 고위공무원단이 아니라 일반직만 들어간다는 것도 좀 체크 한번 해보십시오.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우리나라 예산심의죠. 자, 우리나라 예산심의 나왔을 때는 일반적 이론으로 대통령제니까 의원 내각제보다 엄격해요. 또 우리는 의결 방식이야. 그러니까 예산으로 법률을 바꿀 수도 없고 법률이 있다고 해서 예산이 없다면은 사용할 수도 없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위원회가 더 중요하고요. 본회의보다는 또 단원제죠. 신속하다는 겁니다. 또 우리는 폐지와 삭감은 마음이지만 증액은 안 돼요. 반드시 정부 동의 받아야 돼요. 자, 보니까 법률로 예산으로 법률 변경할 수도 없고 법률에 의해 예산을 수정할 수도 없어요. 형식이 달라서 그래요. 이거는. 그다음에 정부는 동의 없이 증액하거나 세비목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맞는 말이죠. 반면에 일본이나 미국 증액도 되나 봐요. 그다음에 본회의 중심이 틀렸죠. 우린 위원회 중심이에요. 본회의는 거의 형식적이다. 조심할 거는 본회의가 거의 형식적이어도 반드시 본회의 의결은 거쳐야 돼요.
됐지? 그래서 상임위원회가 예비심사하고 예결위가 본심사했을 때 실제로 끝나지만 그래도 형식적으로는 본회의 의견을 거쳐야 됩니다. 답은 본회의가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예결위는 조심해야 돼 이거. 이거는 좀 논란이 있겠다 문장이. 자, 예결위는 상설위원회예요. 상설위원회인데 그 안에 있는 어, 그 의원들의 임기가 몇 년이다? 1년이에요. 됐지? 어쨌든 예결위는 설치한 게 맞고 상설위원회고 그다음에 요 예결위가 임기 1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결위 위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위원들의 임기가 몇 년이라는 거야? 1년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뉘앙스가 그러는데 답이 워낙 3번 틀린 게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떤 의미다? 그 안에 있는 위원들의 임기는 1년이지만 예결위는 상설위원회라고 좀 구별해서 좀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거. 자, 그다음에 7번입니다. 자, 문제가 아마 그 여러분이 처음 하신 분들이나 아직 공부를 이렇게 심하게 약간 심도 있게 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의 법령이나 실무 위주예요. 그치?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나라 현상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물어봤기 때문에 계속 어려울 수 있을 거야. 좀 지엽적이잖아요, 이것들을. 자, 통합재정은 뭐냐면, 자, 우리가 예산으로 쓰는 게 있고요. 1년, 예산은 반드시 써야 돼요. 그다음에 이거 말고 뭐가 있다는가? 기금이 있어. 기금에 쓰는 기금이 있고 쓰지 않는 기금이 있는데, 쓰지 않고 모으는 게 금융성이람 쓰는 게, 그 쓰는 기금이 있거든요. 비금융성인데 이걸 그냥 재정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예산과 기금이 막 섞여버려요. 이러니까 뭘 빼줘야 돼? 내부 고래를 차감해줘야 돼요. 또, 내가 400조를 써야 되는데 돈이 모자른다면은, 예를 350조밖에 안 돼. 50조를 빌려와야 되거든요. 요 빌려오는 거는 모자랐기 때문에 데리고 들어온 돈이지 내 수입이 아니란 말이야. 이때는 이거는 예산이 아니겠죠. 이거를 우리 보전 거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내부 거래도 빠지고 보전 거래도 빠지기 때문에 일명 이걸 순계 개념이라고 그래요. 맞죠? 그래서 순계 개념이라는 건 어떤 의미다? 내부 거래가 차감돼 있다는 거고 또 보전 거래가 별도로 계산돼 있기 때문에 보전 거래가 플러스라는 소리는 내가 적자라는 소리야 지금. 돈이 모자르니까 50이 들어온 거고요. 보전 거래가 마이너스라는 소리 내가 흑자라는 소리야. 남으니까 갚은 거겠죠. 그렇지. 맞는 말이고요. 자, 어쨌든 간에 봐. 재정의 보전. 흑자일 때는 마이너스가 될 거고 적자일 때는 플러스가 될 겁니다. 이것만 봐도 이 나라가 흑자인가 적자인가 알기 때문에 건전성 판단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맞는 말이고요. 또 이 통합재정은 경제 성질별 분류야. 경상계정, 자본계정, 융자계정 가른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재정이 소비 계정의 전체 국민 경제, 소비 계정의 자본 계정에 어떤 영향을 줬는가 분석할 수 있죠. 경제 성질별 분류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 더, 이 친구는 현금주의 방식이에요. 그렇지? 현금주의다 보니까 융자 지출은 사실 빌려준 돈이란 말이야. 그치? 현금 발생주란 빌려준 걸 비용을 잡지 않습니다. 내 자산으로 잡아요. 근데 현금주의다 보니까 내 주머니 나갔기 때문에 쓴 거죠. 현금주의니까. 그러다 보니까 썼기 때문에 적자가 되는 게 아니라 회수되는 시점에 흑자함에도 불구하고 썼을 때는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적자로 잡는 겁니다. 됐지? 요게 틀렸네요. 그래서 요거 나왔을 때 첫 번째가 순계 개념이다. 경제 성질별 분류다. 그 다음에 보다시피 현금주의 방식이다. 이런 것들. 이것도 역시 어려운 문제였을 겁니다. 답은 그래서 4번이 맞습니다. 4번이 틀렸어요. 답은 4번이에요. 그래서 자, 8번입니다. 거시와 미신 뭐냐면 총 금액을 먼저 정한 다음에 조그만 게 만들어지면 이게 내려가는 거죠. 이게 거시가 되고 조그만 게 먼저 모여가지고 올라가는 게 뭐가 되는 거야? 이제 미시가 되겠죠. 그치? 그래서 누가 거시인가 미신가 되어놔야 돼. 점증주는 다 미시예요. 반면 합리주의 예산 중에는 PPBS가 거시고 GBB는 미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강조되고 있는 신성과주의가 미시고요. 거시야, 거시. 큰 것부터 정한 다음에 내려가니까. 그다음에 정치관령이라고 해서 BPM이 있거든요. 총액을 먼저 정한 다음에 내려가는 이 정치관령 예산도 거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시니까 총금액 먼저 정하고 내려가다 보니까 집권적이다. 하향적. 왜 집권적이라고 하냐면 분야별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대통령과 참모가 총액을 정하겠지. 물론 국회 협의해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집권적이다. 반면에 분야별 만들어 올라가다 보니까 분권적이다. 내려가니까 하향적이고 올라가니까 상향적이고요. 얘는 총액이 먼저입니다. 얘는 그게 아니라 요 부서별 금액이 먼저겠죠. 그래서 여기 틀렸죠? 계획은 거시가 맞지만 영기준이 미시가 돼야 되고 틀렸네요. 요 둘 다 미시 맞습니다. 됐지? 큰 금액 총액을 먼저 정하다 보니까 총량주의라고 그러고 이 분야별을 우리 배분효율성이라고 해. 부문 간 배분이 되고 요 부문 내에서 얼마 들어왔다 얼마 나갔다 능률성이거든요. 이게 이제 운영효율성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부문 간이 될 거고 얘는 부문 내가 될 겁니다. 배분효율성이다. 운영효율성, 이거 능률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맞았죠. 답이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자, LIBS는 지향점이 통제죠. 통제가 되고, 그 다음에 성과주는 관리가 되고요. 얘가 기획이 되겠죠. 그치? 통제는 투입물을 정할 거고, 관리는 목표를 달성했나 안 했나 볼 거고요. 계획은 사업을 쭉, 대안을 쭉 나열해 놓을 겁니다. 그치? 영기주는 감축이겠지. 그 기억은 기획이 맞나? 기억은 틀렸네요. 기획은 관리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 기획이 돼야 되고 관리는 성과줘야 됩니다. 얘는 회계학이야. 투입물이 정해지다 보니까 그대로 샀나 안 샀나 정하는 회계학이 중요하고요. 얘는 경영학이나 기술공학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틀렸네요. 경영학은 집을 만들었단 말이야. 평당 얼마인데 100평짜리 집이니까 얼마 주고 팔아야 되겠냐 그 얘기야 지금. 경영학이나 누가 들어온다? 기술공학이 들어오긴 경제학이 들어와요. 경제학이. 됐지? 그다음에 얘는 투입물이요. 이 투입물 지출의 대상이라고 그래요. 됐지? 얘는 투입 대비 산출이 될 거고요. 얘는 목표 달성이 될 겁니다. 틀렸죠? 그 다음에 요게 맞았네. 여기까지가 뭐가 돼? 점중주의다 보니까 항상 점중주의는 상향적이고 미시적이에요. 분야별로 정책이 만들어진다면 올라오면 여기다 예산 주겠다는 겁니다. 반면에 계획은 하향적이고 합리적이고요. 영기주는 합리적이지만 상향적입니다. 답은 4번이 맞았네. 리을이. 됐지? 자, 지출 대상은 투입이다, 이게. 얘는 어떤 목표 달성도라든지 어떤 플랜이 쭉 나와야 될 거고요. 자, 이것도 역시 어려웠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10번입니다. 자, 보니까 문제를 봤는데 정액 지원 기비, 정액이 반대말이 뭘까? 정률이야, 정률. 그지? 정률 비율대로 주는 거긴 금액대로 준단 말이야. 이것도 두 가지가 있다.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게 특정 지원금이고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게 일반 지원이에요. 봐봐. 일반 지원이라는 건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치? 그러면 내 돈 받았단 말이야. 그러면 내한테 가장 만족감 있는데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치? 그러니까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돈이 가장 효율적인데 쓰여질 수 있어요. 용도가 정해져 버리면 더 효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못하고 써야 된다는 말이야. 그래서 사회 전체 효율성, 사회 전체 후생이라는 것도 효율성인데 이 측면에서 누가 낫다는 거야? 일반 지원금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는. 자, 생각해봐. 여러분 엄마가 용돈을 줘요. 100만 원 줄 거라고 하자. 용도가 정해져 있는 돈하고 정해져 있지 않은 돈을 생각해봐요. 정해져 있다면 내 만족감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써야 돼, 거기. 근데 정해져 있지 않다면 내가 나한테 가장 큰 만족감을 주는데 쓸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쓰다 보면 사회 전체 후생도 커지겠지, 이렇게. 우리 집 전체 후생도요. 자, 그래서 이거 맞았지, 이거? 일반 지원금 효율성이 낮다는 겁니다. 이거 같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사회 전체 효율성이나 후생 측면이 같은 말이거든요. 이건 틀렸죠. 그래서 이 효율성이나 사회 전체 후생이라면은 일반 지원금이 낮다는 겁니다. 그렇지? 반면에 사회 전체가 아니라 이 중앙정부 주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은 누가 낫다는 거야? 당연히 용도를 딱 정해놓는 얘가 낫겠죠. 그렇지? 엄마 돈 줄 때 네 맘대로 쓰는 거하고 엄마가 정해진 게 쓰는 거 한다면 어머니는 아마 정해준 대로 쓰게 만들라고 선호할 겁니다. 반면 여러분이라면 그렇지 않겠죠? 받는 입장이라면 이렇게 용도 정해진 것보다는 일반 지원금이 훨씬 나을 겁니다. 용도 정해져 있지. 그래 내가 마음껏 쓸 수 있잖아, 지금. 답이 몇 번이다? 2번입니다. 요걸 물어봤다기보다는 사실 이게 같은 의미인가도 알아야 돼요. 물론 일반 지원금의 의미와 특정 지원금의 의미도 알아야 되겠죠. 자, 이번에 이 전반적인 문제는 어려웠어요. 제가 봐서 뭐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이거 절반 맞기도 어려웠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계속 강조하지만 여기 있는 나왔던 표현들은 전부 기출지문이에요. 내가 비록 9급 시험 친다고 해서 7급, 8급 기출지문 안 본다. 그건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래서는 80점 이상 맞기 힘들어요. 음, 나중에 그 국가직 문제로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어려웠던 문제들 처음 나온 게 거의 없어요. 예전에 7급에 나왔던 문제들 또는 국회직에 나왔던 문제들이 내려온 거지 절대로 여기에 딱 나온 건 없어요. 그리고 국회직이라든지 7급 문제에서 좀 우리가 중요하게 논점이 있는 것들은 반드시 9급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내가 새로운 걸 보자는 건 아니고요. 이미 나왔던 표현만큼은 반드시 좀 숙지를 해두는 게 편합니다. 답을 해온 게 아니라 왜 이게 표현했는가. 그게 중요하지. 그래야 다음에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응용이 되잖아요. 답만 외웠다가는 나중에 약간만 다르게 나온다면 많이 틀립니다. 아까 봤 짚거나 분거나 되게 많이 틀려요. 공부할 땐 되게 쉽게 접근하시는데 막상 문제 풀면 많이 틀립니다. 그냥 기계처럼 막 외운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니야, 상황에 맞게, 문장에 맞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런 게 좀 많습니다, 행정학이. 특히 조직이론이 그런 게 또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나왔을 때 너무 단순한데 어렵게 나왔을 때 상황에 맞게 해석해야 되다 보니 되게 어렵거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